미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주요 상품들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선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주류 판매 금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모래 폭풍이 텍사스와 뉴멕시코주를 덮쳤습니다. 수백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올 여름부터 공무원들의 주 4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에서 한 남성이 성당 건물 외벽에 매달려 투신 소동을 벌이다 수시간여 만에 설득 끝에 구조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년원의 교도관들이 수개월에 걸쳐 수감된 청소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에 대응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양국 정상이 보복 관세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관세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3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한편 북미 3국 무역협정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Let me be crystal clear. There is absolutely no justification or need whatsoever for these tariffs today. 그럼에도 미국의 관세 부과가 계속된다면 21일 뒤 추가로 1,25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125조 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도 시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도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모욕적이고 일방적이며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하며 오는 9일 구체적 보복 관세 품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 el Zócalo de la Ciudad de México el próximo domingo a las 12 del día para compartirles las acciones que emprenderemos. 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도 미국이 입을 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언급해 한편으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멕시코에 대한 언급은 일단 자제한 채 트루도 총리를 또다시 주지사로 지칭하며 같은 수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인 한국 시간 오전 11시 의회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관세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깜짝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본격화된 관세 전쟁의 여파는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고 특히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와 유통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어제 하락 마감한 미국 증시는 오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자 매도세가 시장을 주도한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장 후반 하락이 과도하다고 본 저가 매수세 덕분에 반등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GM과 포드는 장중 각각 3%와 2%대 하락했고 스텔란티스는 일시적으로 7% 이상 급락했습니다. 대규모 생산 설비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두고 있어 완성차 생산까지 부품이 6번 이상 국경을 넘기 때문입니다.
대형 완성차 업체를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은 자동차 가격 상승과 재고 문제가 즉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샘필품과 전자제품을 다루는 유통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타겟은 장시작 전 시장 예상치를 넘는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급락했습니다. 타겟 측이 관세와 여러 비용 문제가 올해 수익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선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he tariff policies would definitely be negative to aggregate GDP growth. They would result in a spike in inflation in the near term. 하지만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동에도 관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문제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대미 수출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없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기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대기업 집단 25개 그룹 가운데 모두 201곳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올해 한국의 총수출은 전년보다 약 3,21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G전자는 미국의 테네시 공장에서,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의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제철도 미국 현지의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경우 선제적으로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인건비나 설비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현지 투자에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막상 현지에 가서 보면은 공장 구축 비용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정부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지만 다음 보편 관세 대상으로 우리가 지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우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대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과 베스트바이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만간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타겟은 지속되는 소비자 불확실성과 2월 순매출의 감소, 그리고 관세 정책 여파로 조만간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멕시코산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관세 부과로 이번 주부터 과일과 채소 가격을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역시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효로 전 품목에 걸쳐 공급업체들이 일정 수준의 관세 비용 부담을 소매업체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현재 베스트바이는 해당 3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비중은 적지만 중국과 멕시코의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겟과 베스트바이는 실적 타격이 전망되면서 오늘 장중 주가가 각각 6%와 1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주요 도시들의 미국산 주류 판매 금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조치로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들의 조달 계약을 금지하고 1억 달러 규모의 스타링크 계약을 파기하며 미국산 주류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내의 알코올 유통을 독점하는 주류 판매국 LCBO에 따르면 매년 6억 6,8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술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주류 생산 업체들의 큰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같은 날 퀘벡주 정부 또한 상점과 술집, 음식점 등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를 각 유통업체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at's why today we announced $155 billion worth of tariffs against American merchandise coming to Canada. We're targeting products from the U.S.
that are linked to our friends within the Republican Party that can make pressure t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we don't want to do this. We want this to be over. But at the same time, we are under an existential threat.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기준으로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전면 과세 부과를 명령한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강력한 모래 폭풍이 텍사스와 뉴멕시코를 덮치면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고 도로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멕시코와 텍사스 서부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이 최대 시속 60마일의 강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 샌안토니오를 거쳐 댈러스 도심까지 도달했습니다. 또한 송전탑을 무너뜨리고 정전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는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악화되면서 목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해지는 등 주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시야가 나빠지면서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과 오스틴 버그스트롬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으며 현재까지 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당국은 도로에서도 시야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모래 폭풍을 만날 경우 도로에서 벗어나 차량의 모든 조명을 끄고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한 채 대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모래 폭풍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오늘 밤 휴스턴 지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추가적인 교통 혼잡과 대기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가오는 여름부터 주 공무원들의 주 4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이전처럼 완전한 대면 근무 체제로 복귀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번 발표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반면 주정부 기관 인근 상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무원들의 주 4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재택공무원들은 대면 근무 체제로 복귀하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의식하는 반응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공무원들의 전일제 대면 근무 복귀를 명령했는데 당시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즉시 해고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 정부 정규직의 40%에 해당하는 9만 5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한 취지지만 노조 등 일부 직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재택근무 정책이 직원들의 워라밸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정부의 비용도 절감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Oh no, I'm not excited. I know one of the things they're going to say about us coming back is for collaboration purposes, but honestly, we do a lot of collaboration on Microsoft Teams, and that works great. 수천 명을 갑자기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재택근무 기간 임대료가 크게 올라 사무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인터넷이나 전기 등 기본적인 설비가 미비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We downsized a few years ago and squeezed a lot more people in this building, and I'm not really sure where everyone's going to go. I haven't seen any benefit to my own personal productivity being in the office 5 days per week, and frankly, I have no idea where they're going to fit everyone. Our floor is completely full on Tuesdays and Wednesdays. 반면 주정부 기관 인근 식당과 상점들은 이번 명령에 반가운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재택근무가 도입되면서 위축됐던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미전역의 근로문화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와의 협상도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한 남성이 한인 성당에 침입해 투신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유가와 마리포사 교차로에 위치한 한인 성당인 바실 성당 건물 2층에 한 백인 남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남성이 건물에 올라가 투신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였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소방차 5대를 동원해 건물 앞에 인명 구조 장비인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추락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수시간 동안 남성과 대화를 하며 설득 작업을 진행한 끝에 큰 인명피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11시 못 돼가지고 여기 왔다고. 여기 올 때 보기는 이거 사람 뛰어내리면은 다치면 절것도 없었고 이것만 다 소방대원들만 쫙 앰뷸런스만 쫙 와가 있고 막 경찰관들하고 막 이 사면에 많이 수술이 났나 싶고 우리 한국 사람들 상당히 있거든. 경찰관들이 이 남자 뒤에 경찰관들이 여러 사람. 이번 사건으로 한인타운 거리 일대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남성이 어떻게 건물에 침입했는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소년원에서 일부 교도관들이 수감된 청소년 간의 폭력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따르면 다우니에 위치한 로드 파드리노스 소년원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30명이 수감자들에게 싸움을 시키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9건의 폭력 싸움을 허용했고 일부는 이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12살부터 18살까지 모두 140명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올해 1월 내부 영상이 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22명의 교도관이 법정에 출석했고 나머지 8명도 오는 4월 18일 법정에 서게 됩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와 방임, 폭행 공모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LA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해당 직원들을 무급 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배우가 하와이에서 바다 거북을 만지는 영상을 올린 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다수의 디즈니 작품에 출연한 배우 차이나인 맥클레인은 최근 자신의 SNS에 하와이 마우이 지역에서 멸종 위기종인 바다 거북을 쓰다듬는 영상을 올린 후 해양 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ust like any Hollywood actress probably doesn't want to be bothered when after they eat. Sea turtles are in the same boat. We can pass on diseases as well as disturb the animals. You really don't want to have direct contact with these animals as much as in your heart it would feel nice. But yeah, just don't do it. 하와이에서 멸종 위기종인 바다 거북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클레인의 행동에 하와이 주지사까지 나서 맥클레인은 하와이 법과 해양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며 SNS에 올린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맥클레인은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고 법을 몰랐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 털이 많은 매머드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실험용 쥐, 이른바 울리마우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생명공학 기업 콜로솔 바이오사이언스의 연구진은 쥐의 9개의 유전자를 조작해 털의 색상, 길이, 질감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일반 쥐보다 더 길고 곱슬거리며 황금빛 털을 가진 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매머드가 추운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중요한 지방대사 관련 유전자도 변형해 울리마우스가 저온에 더 잘 견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로설의 최고 과학 책임자인 베스 샤피로 박사는 이번 연구는 멸종 복원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로솔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시아 코끼리의 유전자를 변형해 매머드와 유사한 종을 되살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2028년까지 첫 번째 매머드 송아지를 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몇 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만으로 매머드를 복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실험이 실제 매머드 복원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직접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 후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고 임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정무적인 의견만 앞세운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수습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무시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입장만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복당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비용을 홍 시장 아들의 친구가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20년 총선 때부터 홍 시장의 또 다른 측근도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 측은 여론조사 진행을 전혀 몰랐다면서 의혹의 선을 그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전 부소장 강혜경 씨가 자신의 계좌 입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친구이자 홍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최모 씨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00여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도 산하기관장을 지낸 박모 씨도 본인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22년 3차례 2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앞서 2020년엔 박 씨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와 박 씨가 보냈다는 돈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홍 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험지 출마 요구에 따라 경남 양산을로 옮겼지만 공천 배제됐고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강 씨는 당시 홍 시장이 거쳐간 지역구 3곳에서 박 씨 돈으로 17차례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대선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까지 더하면 최소 27차례의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최 씨는 MBC에 공표보다 비용이 덜 드는 비공표 조사를 주로 의뢰했다면서 혼자 참고했을 뿐 홍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한 건 받을 돈이 있어서 바로 강 씨에게 보내라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 측은 명 씨 휴대폰 안에 녹취가 있고 통화 기록이 있다면 공개하라며 홍 시장은 여론조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오늘로 예정된 강씨 조사에서 홍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조기 대선을 앞둔 정책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관련 발언을 여당 주자들이 겨냥했고 이 대표도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에 대한 유튜브 대담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과 그래픽 처리 장치 세계 1위 기업으로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한 곳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기업을 키워내고 국가나 국민 펀드가 지분을 갖고 수익을 내면 그만큼 국민 세금 부담이 줄 거란 겁니다. 국민의힘 잠룡들은 일제히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이자 사회주의다. 상상 속 회사를 뜯어먹을 국리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채 1시간도 안 되는 사이 SNS에 4개 글을 연달아 올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정부가 지분 48%를 출자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지적 능력, 극우 본색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보수 진영 주자들도 국유화 투자만 하면 엔비디아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본인 지적 능력부터 키워라, 괴상하다 못해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맞받으며 종일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주유소에서 부도수표로 기름값을 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지지율 독주 속에 보수 진영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는 등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세르비아 의회 의사당에서 연막탄과 최루탄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의원 3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회 의사당 내부에 검은색과 분홍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세르비아 야당 의원들이 의회 의사당에 연막탄과 최루탄을 던진 건데요. 현재 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며 회기 무효를 주장한 겁니다. 이 일로 의원 3명이 다치고 집권당인 세르비아 진보당 소속 의원이 뇌졸중으로 중태에 빠졌고요. 세르비아 의회 의장은 야당을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회 의사당 밖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1일 세르비아의 한 기차역 지붕이 무너지면서 15명이 사망한 참사 이후 국민적 분노와 책임 추궁에도 정부가 보수공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대학생까지 가세해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반부패 시위에 대해 대학생들이 외국 정보 기보기관의 돈을 받고 폭력으로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기 총선 실시와 사임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2, 3일간 회복세를 보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3일 다시 호흡곤란을 겪으며 인공호흡기 치료를 재개했는데요. 교황청은 4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교황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청은 또 교황이 호흡 부전이나 기관지 경련을 겪지 않았으며 발열도 없고 정신이 또렷하며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교황이 88세로 고령인데다 호흡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황청은 이날 밤부터 내일까지 기계식 인공호흡기 착용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을 위한 선물이란 이름의 이 프로젝트 후원자는 블랙호크 헬기를 사는데 필요한 7천만 코루나를 다 모았다며 어둠의 제국과 전쟁에 명예와 평화를 보내자고 적었습니다. 후원자는 블랙호크로 불리는 여러 기종 가운데 시코르스키 UH-60A 플러스를 구매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과 협력해 유럽 바깥에서 130만 유로, 우리 돈 약 20억 원 저렴하고 심지어 최신형인 헬기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블랙호크 헬기를 한두 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2년 2월 개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에 블랙호크 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 hope today's roundtable builds awareness of the harm caused by 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and eventually the approval of the Take It Down Act bill in Congress. 미국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이미지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입법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Take It Down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온라인에서 상대 동의 없이 은밀한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를 연방 차원의 범죄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관련 콘텐츠를 즉시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오용의 위험이 커졌다며 우리는 강력한 보안 조치를 우선시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포착됐다면 믿어지시나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캄캄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잘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차가 한 바퀴 돌더니 갓길 보호벽에 충돌하고서야 멈춰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후방 블랙박스를 보니 과속하며 칼치기를 하던 뒷차가 그대로 들이받은 건데요. 날벼락 같은 이 사고로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 잠시 후 공포에 질린 운전자들 옆으로 고속도로 갓길을 뛰어가는 사람 보이시죠? 이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인데 사고가 나자 수습은커녕 도주를 택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은 외국인 이름으로 등록된 무보험 차량이었고요. 아직 도망친 가해자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꼭 잡아서 엄한 처벌을 해야겠습니다. 버스 뒷문 근처에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다가와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 앉히고요. 버스 기사도 황급히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와 꼭 안아주며 상태를 살핍니다. 가방에서 물을 꺼내 먹여주기도 했는데 다행히 할머니 의식은 있었다고 합니다. 119에 신고도 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승객들이 가족에게 연락도 했다는데요. 사탕이라도 하나 먹으라는 가족의 말을 들은 버스기사는 승객들에게 사탕을 구해 할머니에게 먹이며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 별탈 없이 퇴원했다고 하는데요. 버스기사와 승객들, 주변의 관심이 할머니의 생명을 지킨 것 같네요. 네, 최근 군복 차림으로 백악관에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장이 있기는 하냐고 조롱받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들만의 정장을 갖고 있다며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사진에는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인과 폭격으로 무너진 아파트에서 민간인을 옮기는 구조대원, 전쟁 중 다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의족을 착용한 모습이 담겼는데요.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전쟁에서 집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복을 군복으로 갈아입었다며 어떤 이들에겐 일상의 복장이 평생의 사명, 희생, 인명구조의 상징이 되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장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모두 최고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의 대통령을 향한 복장 지적에 단단히 화가 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저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정장이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응수하고 나섰습니다. 명품 브랜드 펜디가 지난해 말 공개한 가방입니다. 섬세한 작업으로 완성된 매듭의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더하는데요. 해당 작품은 1997년 디자인된 가방에 각국의 공예 기술을 더해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요.
팬디가 한국에 김은영 매듭 장인과 협업한 가방이 공개된 후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중국의 문화적 요소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중국인은 팬디 측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며 강하게 항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일자 팬디 측은 관련 홍보 콘텐츠를 삭제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누리꾼의 억제 굴복한 꼴이라며 한중일 매듭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과 함께 팬디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